위성권 의원입니다. 우선 최근 잇따른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국민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 세계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가 제도의학의 원동력으로 삼고 남북 평화와 공존의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밝혀주셨던 촛불의 의미를 기억하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제주 4.3 사건이 70주기가 되는 해인 걸 알고 계시죠? 네. 2006년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하신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단 한 차례도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주 4.3 70주년을 맞는 올해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3만여 명의 희생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대다수는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적 진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이는 무고한 양민과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정부에 의해 자행된 대량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권력이 무고한 국민을 살상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담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제주 4.3 사건 해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약속하셨고 100대 국정과제 등 국정운영 계획에도 제주 4.3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제가 기억이 되는 것은 4.3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되기 위한 신고기간을 재설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이행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지난해 12월 19일 본의원을 포함해서 60인의 의원이 서명하여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외람되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맨 처음 제가 발의했던 법이 바로 한평 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이었습니다.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피해를 본 제주 4.3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논의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헌 관련해서 총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급변한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가 헌법 개정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번 기회를 과거처럼 당리당략을 앞세워 가로막는다면 국민과 역사에 크나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쟁점이 많은 권력구조 문제는 추후로 미루더라도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합의의 여지가 큰 내용만이라도 6월 개헌을 우선 하자는 제안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모든 주요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것이 그것이고요. 또 국민투표에 따르는 비용이나 행정력의 소비 이런 관점에서도 선거와 함께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현재 국회에서는 개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정당 간의 견해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안을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물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발의되길 바라지만 일정 시점까지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발의하실 수도 있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오늘 오후에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여론 수렴 등 개헌의 준비를 시작할 때가 됐다 이런 지시의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국민 개헌안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당리단략에 의해 헌법 개정을 가로막는다면 헌정사에 큰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국회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8분이 희생된 밀양 세종화재 사고는 스프링클러 및 배연, 재연시설의 부재가 사고의 상당한 원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 시설은 2010년 포항 인덕 노인요양원 화재 사고와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고 때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현실의 제약 때문에 늘 땜질 처방을 해오곤 했습니다.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 때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 합쳐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병원 측에서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 지나치게 무겁다 해서 그 당시에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밀양에서는 일반 병원에서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민간의 비용 부담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늘 이렇게 땜질 처방으로 해왔었는데 이제는 좀 더 국민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좀 비용이 들더라도 큰 결심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뚝심 있는 정책 추진이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3만 2천여 명으로 법정 기준 5만 2천여 명보다 37%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채워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우선 작년에 소방관 1,500명을 증원했고 금년에는 3,900명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 2만 명 증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지방 간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증원의 필요성이 높은 데를 우선 배정하는 식으로 그 편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통해서 국가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배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속도를 많이 올려서 사실은 그 기준에 대해서 저는 점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관한 용역을 다시 해서 적정한 소방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울러서 지금 소방 인력 충원율이 충북 제천인 경우는 지난번에 47%고 충북도 전체가 4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서울 인력은 94%에 다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는 소방관 1인 담당 면적이 강원도와 그리고 서울의 편차가 68배나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소방직 국가직화를 반드시 조기에 실현해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 더욱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오히려 100만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삶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정부들에서는 농업민들의 노동과 우리 농산물들의 가치를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평가절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우리 농어촌은 농업소득 감소, 경영비 증가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농업 분야의 양보와 희생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이른바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기금의 조성도 목표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편이어서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생협력기금을 이렇게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1천만 원밖에 조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1,000억 원 조성 목표인데 어떻게 조성해 나가시겠습니까? 원래 취지 그대로요.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측에서 좀 더 그 기금 조성에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관련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협력 상생기금을 만들어서 농가들의 피해 보전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미 FTA에 우리의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처 발동 조건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서 단 한 번도 발동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FTA 협상에서 관련 논의가 되어진다면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을 낮춰야 된다는 농민들의 여론이 지대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것을 갖고 세이프가드 있습니까? 발동 조건에 완화하는 검토 과제에 속합니다. 당연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만약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 농업의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본 의원은 협정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는 각오로 우리 농업인의 이익을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물가 안정 위주 정책으로 그 가치를 평가절하당해왔던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제값 받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FTA는 농산물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고 또 기존의 한미 FTA에서도 우리 농산물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개방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개방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두 차례 한미 간의 FTA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농산물 추가 개방 얘기는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받도록 하는 문제는 쌀은 15만 원 선을 회복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채소라든가 또는 다른 품목들의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정책이 물가 위주 관리 정책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의 소득은 떨어지고 있는데 농민들의 삶은 보존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가 위주의 농업 정책 제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가 지수에 희생이 되는
그런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권력 사용으로 피해를 본 제주 4.3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논의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헌 관련해서 총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급변한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가 헌법 개정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번 기회를 과거처럼 당리당략을 앞세워 가로막는다면 국민과 역사에 크나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쟁점이 많은 권력구조 문제는 추후로 미루더라도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합의의 여지가 큰 내용만이라도 6월 개헌을 우선 하자는 제안을 하신 바 있습니다. 위성권 의원입니다. 우선 최근 잇따른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국민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 세계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가 제도의학의 원동력으로 삼고 남북 평화와 공존의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밝혀주셨던 촛불의 의미를 기억하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수는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적 진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이는 무고한 양민과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정부에 의해 자행된 대량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권력이 무고한 국민을 살상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담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제주 4.3 사건 해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약속하셨고 100대 국정과제 등 국정운영 계획에도 제주 4.3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제가 기억이 되는 것은 4.3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되기 위한 신고기간을 재설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이행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지난해 12월 19일 본의원을 포함해서 60인의 의원이 서명하여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외람되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맨 처음 제가 발의했던 법이 바로 한평 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이었습니다.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정부의 잘못된 원래 제주 4.3 사건이 70주기가 되는 해인 걸 알고 계시죠? 네. 2006년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하신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단 한 차례도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주 4.3 70주년을 맞는 올해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3만여 명의 희생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대단